울긋불긋하게 올라오는 여드름, 신경 쓰이는 뾰루지. 심할 경우 약 처방을 받아서 먹기도 하고 약국에서 연고를 구입해서 케어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여드름 연고들도 어떤 여드름이냐에 따라 추천된 제품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은 나에게 맞는 여드름 연고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연고들이 모두 여드름에 사용되는 연고들입니다. 자, 크게 나눠보자면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나눠볼 수 있죠. 자, 오늘은 이 여드름 연고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연고들을 먼저 비교해볼게요. 여드름은 크게 염증성 여드름과 비염증성 여드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염증성 여드름은 다음과 같은 진행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단계가 바로 이 좁쌀 여드름이라고 불리는 비염증성 여드름에 해당됩니다. 자,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의 원인으로는요, 이 호르몬, 섭취한 음식, 체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 피지가 과다하게 생성되거나 나에게 맞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했거나 잘못된 세안 방법으로 세안해서 이 피부 각질 세포가 과도하게 생성되면 모낭이 막히면서 피지가 잘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돼서 모낭이 점점 팽창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지들이 모낭 안에 있으면 화이트헤드, 이 모공 밖으로 삐쭉 뚫고 나온 지방이 산화돼서 검게 변하면 블랙헤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여드름 세균이라고 알려진 C 아크네가 이 피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유리지방산이 모낭을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하면 드디어 이 염증성 여드름으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증성 여드름도 점점 염증이 심해지면서 구진, 농포, 결절, 낭종 등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점점 더 심한 염증 병변이 생길수록 나중에 얼굴이 패이는 이 움푹 들어간 여드름 흉터를 남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참고로 이 여드름 치료하시겠다고 노스카나겔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노스카나겔이 여드름 흉터 치료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노스카나겔은 여드름 때문이든 어쨌거나 생긴 흉터를 없애는 흉터 치료제입니다. 또 이 솟아오르거나 착색된 흉터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패인 흉터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여드름 연고들도 크게 염증성에 쓸 수 있는 약과 비염증성 여드름에 쓸 수 있는 약으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비염증성 여드름에 사용되는 성분은 주로 각질 용해를 주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살리실산 2% 성분의 클리어틴 외용액이죠. 이 클리어틴 외에도 같은 성분으로는 부강의 클리톡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살리실산 아마 한 번쯤 여성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다하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는 각질 제거 화장품의 주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물파스처럼 톡톡 두드려서 발라준 데서 톡톡이 이런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각질을 녹여서 모공 안에 갇혀있는 피지가 잘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염증이 진행된 여드름보다 이 좁쌀 여드름에 좀 더 효과적이겠죠? 이 살리실산 성분은 따갑거나 가려움 같은 약간의 피부 자극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용법은 하루 2번이긴 하지만 초반에 좀 하루 1번만 사용하시면서 피부 자극감이 심하지 않으면 2번으로 늘리시고요. 또 전체 부위를 다 바르기보다는 여드름이 좀 심하거나 뾰루지가 난 부위에만 소량으로 톡톡 바르는 걸 권장드려요. 또 이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성 피부에 좀 더 적합한데요. 건성이라고 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제품을 바르는 동안에는 보습에 좀 더 신경 쓰시면 좋겠죠. 이 비염증성에 사용이 가능한 또 다른 제품은 이 과산화벤졸 성분과 아젤라산 성분입니다. 지금 이 과산화벤졸 성분은 파티마겔 2.5%, 아젤라산 성분은 아젤리아 크림 정도가 있는데요. 이 두 성분은 여드름균의 증식을 억제하고요. 이 각질을 녹여서 피지가 모공을 막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성분 제품들은 염증성, 비염증성 둘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항균 작용을 주로 하고 있어서 이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단계보다는 조금 더 진행된 초기 염증성에 사용하면 이게 좀 더 심한 염증성, 화농성 여드름으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죠. 자, 아젤라산은요, 살리실산이나 과산화벤졸 제품보다는 자극성이 좀 적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슬프게도 효과 역시도 두 성분에 비해 좀 미미해서 요즘 좀 많이 안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 여드름 연고들 사러 오실 정도면 단순히 좀 좁쌀 여드름보다 좀 염증성, 화농성 여드름인 경우들이 훨씬 많죠. 이런 염증성 여드름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에크논, 클리어틴 더블 스팟도, 헤어 아크네, 큐 아크네 같은 제품들인데요. 이 제품들은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알려진 이부브로펜 성분이 이부브로펜 피코놀의 형태로
항염작용을 통해서 이 염증을 완화하고, 또 함께 들어있는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성분이 항균작용을 통해서 여드름균의 증식을 억제해서 이 여드름 증상을 완화해서 이게 심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소염작용이 메인이기 때문에 화농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에 사용되죠. 자, 이 제품들의 경우 일수에 세안 후 적당량을 사용하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앞선 각질용의 성분에 대비해서는 피부 자극감이 없거나 덜한 편이라 좀 더 자주 바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다른 제품들은 이부프로펜 피코놀이 g당 30mg,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이 g당 3mg 함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에크논 크림은 항균작용하는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을 g당 10mg으로 더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콕 집어서 에크논 크림 주세요 하고 찾는 분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최근에 새로 나온 세비타비겔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여드름 잡는 비타민 이런 식으로 해서 항염증 작용이 있는 비타민 B3, 이 니코틴산 아미드 성분의 겔인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여드름 치료제로 좀 널리 사용되던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세비타비 같은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경증부터 중등도 정도 여드름에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데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비타비겔 역시도 일시적으로 피부 건조감이나 가려움증, 자결감 등의 피부 자극감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른 성분들에 비해서는 자극감이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엔 동화제약에서 세비타비겔과 함께 조인해서 좀 바를 수 있도록 티트리 오일 성분을 추가한 호시딘 겔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호시딘 겔은 여드름 치료보다 이 여드름 압출 이후에 상처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드름 치료 연고들, 어떤 경우에 어떤 제품이 더 나은지 정리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